야당들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중동 보수 언론들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의 얘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검찰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고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어느 정부에까지 할지 조사 범위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여당 간사의 스케줄을 보면 여야의 입장차 정도에서 그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새누리당에 과연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정부 세종청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266일째인 오늘 마침내 여야가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배상금, 보상금 지원과 추모재단 사업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새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대화와 소통을 하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를 다룰 국회 운영위 증인 채택 문제는 오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에서도 여야 견해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협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입장차가 크군요. 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작업을 시도했지만 1시간 내내 공방만 하고 끝났습니다. 쟁점은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였습니다. 여당은 건국 이래 모든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최대 규모 사업이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한정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야 의원의 공방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황당한 말씀 주시기 미안합니다만은 국정조사 요구서 어디에, 원내대표 합의서는 어디에, MB 정부에 북한에서 하자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결국은 원내대표 위임사항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논의를 하면은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탕진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우선 하나도 이번에 그 하베스트 날 2조 3천억 날린 거 탕진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앞으로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은 지금 MB 정부 것만 해도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시지만 그거는 여당 간사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좋아요. 이미 원내 지도부에서 저한테 저희는 위임을 역대 모든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해서 지금 공관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건국 이래 모든 그 건국 이래가 아니고 자원 정책에 대해서 다 얘기하자는 거는 사실 이거 물타기 하는 거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차관, 윤상직 산자부 장관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지목하며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증인 문제는 기간 보고를 먼저 받고 추후 논의하는 게 일의 순서라며 그 전에 정하자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를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9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누구를 부를지에 대해서도 여야가 오늘 크게 대립했군요.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에서 조율을 시도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당연직으로 출석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나머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한 한경희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며 자살한 최경위 사건에 대해서도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운영위에 민정수석이나 부속실 비서관이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들며 반대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운영위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운영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야가 진전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그리고 국민 대타협기구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 계획을 오늘 마련했군요. 네, 여야는 국회 밖에 국민 대타협기구를 설치하고 이어 국회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확정해 투트랙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 대타협기구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인선을 추인하는 등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참사 266일째인 오늘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쟁점 중 하나였던 배보상금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정 배보상금 외에 야당이 요구한 피해자 위로 지원금은 성금으로 모인 1,260억 원을 우선 사용해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4.16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은 새누리당이 당초 제안한 3년에서 민주연합이 주장한 5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국회에는 진도군민 20여 명이 방문해 어업 생산 피해에 대한 배상뿐만이 아니라 농축수산물 판매 부진과 관광 수입 감소에 따른 피해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원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건국 이래 모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다뤄야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왕 물타기를 하려면 건국 이래가 아니라 차라리 단군 이래 모든 자원 개발을 조사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의 1월 스케줄을 보면 국정조사를 하긴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국조요구서가 최종 통과될 예정인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직후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조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까지 준비 기간을 갖고 개별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조요구서가 만약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야 간사가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 등 중요 사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해외 출장은 국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당 간사가 꼭 필요한 이 시기에 잡혀 있습니다. 우선 본회의 통과 예정일 이틀 후인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옵니다. 저기 호주, 뉴질랜드가 그 자연생태 분야 쪽에서 쪽 선진국이라 가지고요. 네.
그쪽 이제 관련 시설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쪽 의회나 행정부 들러가지고 관련 정책 논의하고 그게 목적이거든요. 귀국 이틀 후인 23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의원 친선 모임 명목의 해외 출장을 갑니다.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국조요구서 본회의 통과일로부터 준비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권 의원이 하루 내내 국내에 머무르는 날은 3, 4일에 불과합니다. 최대 125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 초반 보름 정도의 시간이 여당 간사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권 의원은 별일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좀 이게 시급한 일정인지 궁금한데요. 아니. 그리고 자원 해결하겠다 그러면 출장 안 가도 되는 것이고, 그거는 여야 간사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은 시간적 여유 있으면 다녀오는 거고. 야당과 일정을 조율하는 여당의 간사가 이처럼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은 자원외교 국조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빈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야당은 지적합니다. 이 문제가 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이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하고 특위 활동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을 보더라도 좀 빨리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들의 이런 좀 급한 마음처럼 새누리당은 그렇게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게 합의하고 만들어진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본선에 나가는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내일 예비경선에서 결정됩니다. 최종 후보에 오르기 위한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이인영, 박주선, 조경태 의원 중에 누가 당대표 경선 본선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어제 MBN 여론조사에서 차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여유있게 1위를 차지한 문재인 의원. 예비 경선을 하루 앞둔 오늘은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의 데자뷰를 보는 느낌입니다. 경선은 치열하게 하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당의 대표 선수에게 더 이렇게 힘을 몰아주는 그런 축제 같은 그런 경선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그때 그 경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대 경쟁자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도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구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의원은 대구에서의 승리를 위해 당권 도전을 접은 김부겸의 길을 가야 한다며 자신이 당대표가 돼 될성 부른 자식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될성 부른 자식은 문재인 의원이 자신을 지칭하며 내건 경선구호 중 하나입니다. MBN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의회의 2위를 차지한 조경태 의원은 오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제1야당의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부산 지역에서 내리 3선을 달성한 조 의원은 예비경선 직전 날 서울 경기 지역 당 중앙위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에 대한 지지층의 범위가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위원장 등 378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종 후보에 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다른 대표 후보인 박주선, 이인영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3자리 중 문재인, 박지원 의원의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민평연계 지지를 받고 있는 486개 대표주자로 꼽히는 이인영 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후보자 9명 가운데 8명이 본선에 진출해 5명이 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됩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검찰의 십상시 보고서 수사 결과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비켜간 수사였고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사였다는 지적이 핵심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오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야당 법사위원회 성명의 주요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윤회 게이트 핵심은 비선 실세가 국정농단을 국정 개입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부와 함께 문체부 인사의 개입 여부, 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행정관이 박지만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배경, 또한 최경희를 자살로 몰고 간 청와대 회유와 검찰의 압력 여부 등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청와대 지침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오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 부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기본인 문건 작성과 유출의 동기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여당 의원이 언급하고 전직 장관이 증언하고 대통령의 싱크테크 역할을 했던 연구원 원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과 비선의 각종 인사 개입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이것을 당사자들의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진술만 듣고 검찰은 허위 사실로 치부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른바 십상시 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도 밝힌 것이 없다. 문체부 인사 문제와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비선 실세에 국정 개입이 없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록 위마의 전형이다. 십상시 보고서와 박지만 미행설은 모두 허위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주요 신문들의 오늘자 사설은 대부분 비판적이었습니다. 조중동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수사 지침을 따른 검찰에 대한 비판은 날카로웠을지 몰라도 지침을 내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무뎠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청와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이 그어준 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검찰의 모습이 재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청와대가 사건의 본질인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 대통령의 친인척의 국정농단 의혹이 해소됐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하면서 책임있는 인사들을 감싸고 돈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특히 수사와 기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박지만 회장이 처음에는 얼떨결에 문건을 받아다 치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거절했어야 옳다며 지속적으로 문건을 건넨 두 사람만 사법 처리하고 박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에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만 집중 질타했습니다. 찌라시에 집착한 수사로 국민들 납득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반쪽 수사다, 졸작이다 등의 표현으로 검찰 발표를 혹평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으로 검찰의 수사의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관련자들을 서면 조사로 대신하고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따른 검찰의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의혹만 키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 수사는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취재진에게 발표하기보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브리핑하면 될 일이 아니었냐고 비꼬았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를 도저히 믿기 힘든 마당에 더 큰 의심과 의혹을 키우기 전에 특검과 국정조사로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한 데 따른 불이익을 당했다는 정황이 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 지침을 정부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러나 청사 관리소 측은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는 시설관리와 특수경비 등 1000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용역업체를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특수경비 노동자 31명, 시설관리 노동자 6명, 총 37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바뀐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사 출입관리를 맡고 있는 특수경비직 노동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6명이고 그중 5명이 새 업체로부터 고용 승계를 거부당해 노조 활동을 겨냥한 해고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해고된 민주노총 조합원 5명 중 2명은 이후 노조 탈퇴를 약속하고 재고용된 것으로 전해져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행위 정황도 있습니다. 수시로 불려갔습니다. 그 당시 간부 부장님이나 부장님급에서 많이 불려갔죠. 사무실에. 저희 특경 사무실에 불려가서 노조를 왜 하니 그냥 두어라. 그만 안 두면은 만약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정부 세종청사 관리소는 특수경비직 31명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시설관리 노동자들 중 고용 승계가 거부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설관리는 본인이 고용 승계를 원하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해고된 시설관리 노동자들 역시 노조 활동을 한 데 대한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황모 씨는 지난해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주도한 바 있으며 업체 변경 전에도 이미 해고가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계약이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제가 1월 1일부터 출근을 못했어요. 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점장님들한테 좀 밉보인 사람들, 바른 소리 한 사람들. 저는 제가 노조를 결성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정부는 지난 2012년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하고 근로조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또는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정부 세종청사의 비정규직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논하지 않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곧 정부는 여전히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들만 계속 정규직화하겠다. 그것도 허울뿐인 대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정작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간접고용, 즉 용역, 파견 이런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손길을 뻗치지 않았어요.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던 정부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국민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에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에서도 전단 살포를 막으라는 대정부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소식을 시작으로 뉴스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민 생명이 위협에 놓일 경우에는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탈북자 이민복 씨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겁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주환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예, 이민복 씨가 속한 이 단체, 이 북측의 사격을 불러왔던 그 단체죠? 네,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탈북자 단체는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매달아서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측이 이 풍선을 고사총으로 사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 단체는 어제 저녁에도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 60만 장을 북한에 또 날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막으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군요. 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남북 상호 비방 중단 합의 이행 촉구안 중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사안이 포함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관계 훼손이나 주민 안전 위협이 없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 본사에서 그동안 점거 농성을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종로구 설인동에 위치한 SK빌딩 점거 농성에 나섰습니다. 노조의 총파업이 48일에 이를 때까지 원청인 SK 측이 문제 해결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면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이 시작되고 약 4시간 뒤에 SK 임원진 그리고 노조 간부의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대화가 시작되자 4층에서 점거 중이던 노조원들이 1층으로 이동했고 경찰은 이 221명의 노조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집단 건조물 침입 및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서울 시내 23개 경찰서에 분산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1층 로비에 있다가 자진해서 건물 밖으로 나간 400여 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노사 간 대화는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그 성과라기보다는 노사 간의 입장차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예. 노조는 사측이 SK브로드밴드와 협력업체 노조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청과의 만남을 처음으로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앞으로 2주간 사측과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보고 잘 되지 않으면 투쟁 수위를 좀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을 비롯해서 친박이 집결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친이계 쪽도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친이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친이계 모임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우선 내일은 친이계 의원 10여 명이 마당극을 다 같이 관람한 뒤에 만찬을 나눌 예정이고요. 오는 15일에는 18대 국회의원 당시에 친이계 최대 모임이었던 함께 내일로를 주축으로 한 모임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군현 사무총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정병국, 조혜진 의원을 비롯해서 전현직 의원 30-40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예, 친이계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18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치인이 28명이 모여서 송년회를 열었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신년회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친박계나 친이계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여부와 4월 재보선 공천, 그리고 좀 더 가깝게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방산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느라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감사원이 오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2달간 방위사업청과 군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방산업체에 대한 특혜와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인해서 낭비된 예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감사원이 발표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요 사례들을 하나씩 보시면요. 우선 경쟁 가능한 237개 품목을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걸로 인해서 3,800억여 원이 낭비됐습니다. 예. 네, 경쟁 입찰을 해도 무방한 품목들을 방산물자로 지정한 건데요. 방산물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생산 비용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그 방산 원가라는 걸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산물자 지정을 남용하면서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랑 기술력 경쟁을 막고 또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를 부른 겁니다. 예. 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방산업체가 자기 자본을 방산 설비에 투자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상액에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2천억 원이 넘게 들었고요. 또 대기업의 유리한 기준으로 경영 노력 보상비를 지급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경영 노력 보상비라는 게 어떠한 시스템을 설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실상 대기업만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렇게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예. 자기의 아들을 차명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자신의 보좌관에 기용한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오늘 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군요. 네, 박 의원이 오늘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과거 보좌관 경력이 있고 또 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문 보좌관이 그만둔다고 했고 또 유예 기간을 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입법보조원 신분인 아들 이모 씨를 데려와서 일하게 시켰고 곧 보좌관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아들 이 씨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자신이 문보좌관이다 이렇게 사칭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함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노주민 PD와 함께 뉴스 리뷰 진행했습니다. 담배가 꽤 비싸졌습니다. 담배 배우지 마세요. 한번 사귀고 나면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한 8년 금연한 때가 있어서 담배 끊는 요령을 이야기한 판화가 다 있습니다. 요체는 단단히 결심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로 다시는 기어이 그런 표현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흡연 욕구와 금단 현상을 당연한 일,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요동치는 마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으면 일단 승기를 잡은 셈입니다. 저요? 저는 다시 애연가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 이철수 화백의 금연검을 추천해드립니다. 1월 6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